하지만 대체 지금 세상에 정신착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도 나도 모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달콤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언짢은 일이 생겨서 느닷없이 권총을 뽑아서 마침 옆에 있던 사람을 쏘아 죽였대요. 하지만 나중에 그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요새야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의사들도 모두 증명하고 있어요. 요즘 의사들은 모두 그런 데에 대한 증명이나 확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곤란하게도 우리 집 리저가 역시 정신착란에 걸려 있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나는 그 애 때문에 울었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그 애 말하자면 정신착란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정말 리저는 여간 속을 썩이지 않아요. 그 애는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린 것 같이 생각돼요. 그 애는 왜 당신을 오시라고 했을까? 그 애가 오시라고 했나요? 당신이 그 애를 보러 오셨나요? 그 사람이 와 달라고 하더군요. 이제 그리로 가봐야겠습니다. 알료샤는 서슴지 않고 일어서 버렸다. 아니 잠깐 알료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베란간 우악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부인은 소리쳤다.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믿고 리저를 맡깁니다. 그 애가 나 몰래 당신을 불러도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형님 이반에게는 그리 쉽게 딸을 맡길 수는 없어요. 하기야 나는 지금도 역시 그 사람을 사내다운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서도 그런데 어쩌지요. 그 양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리저를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네? 뭐라고요? 언제? 알료샤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그는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선 채 듣고 있었다. 지금 이야기하겠어요. 어쩌면 그 일로 당신더러 오시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뭐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지 모르게 되어버렸지만 경위는 이래요. 이반은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후 우리 집에 2번쯤 오셨어요. 한 번은 친지로서 찾아주셨고 한 번은 극히 최근의 일이지만 마치 가짜가 와 있어서 가짜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물론 나는 그 양반이 그렇잖아도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늘 와줄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당신도 아시지요. 그 사건과 당신 아버님의 무서운 죽음을. 그런데 그 양반이 갑자기 또 찾아오셨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리저를 보러 한 여세쯤 전의 일로서 5분쯤 있다가 가셨다는데 나는 사흘이나 지나서야 글라피라한 데서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뜻밖이라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곧 리저를 불렀더니 그 애는 웃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내가 누워있는 줄 알고 리저에게 용태를 물으러 왔더라고 말하더군요. 그건 물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 리저는 아 하느님 그 애는 얼마나 내 속을 썩이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나흘 전의 일이에요. 전번에 당신이 다녀간 직후였어요. 그 애는 밤중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소리를 지르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야말로 심한 히스테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대체 나는 어째서
한 번도 히스테리를 일으킨 적이 없을까요? 그런데 리저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발작을 일으켜서 그만 어저께의 그 정신장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쑥한다는 소리가 나는 입안이 미워요. 어머니, 그 사람을 집에 넣지 말아줘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절해줘요. 하고 부르짖지 않겠어요. 나는 얼이 빠져서 멍청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그 훌륭한 청년 신사의 방문을 뭐라고 말하며 거절하겠니? 그분은 그토록 학문이 높고 더욱이 그런 불행을 겪고 있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그런 소동은 뭐니 해도 역시 불행한 일이지 결코 행복한 일은 못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애는 내 말을 듣고 깔깔대고 웃지 않겠어요. 더욱이 무척 경멸하는 듯이 웃더란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아무튼 웃어줘서 다행이다. 이제 발작도 났겠지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형님 쪽은 나한테 말도 없이 그 애를 방문하거나 이상한 짓을 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단호하게 출입을 막아버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리저는 일어나자마자 느닷없이 율리아에게 신경질을 부리더니 그래 이 일을 어쩜 좋지요. 손바닥으로 뺨을 찰싹 때리지 않겠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나는 내 하녀라도 자네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더니 1시간쯤 지나자 그 애는 율리아의 다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율리아를 내게 보내서는 이제 엄마한테는 다시 안 간다. 앞으로 절대로 안 갈 생각이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제 방을 찾아갔더니 나한테 달려들어 입을 맞추고 울고 불고 하다가 그만 또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알렉세이 씨, 난 지금 당신밖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 전 생애의 운명도 당신 손에 달려 있답니다. 제발 리저한테 가서 모든 얘기를 들어봐 주지 않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인걸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나한테 그의 어미인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짐작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오래 계속됐다간 나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어버리거나 집을 뛰쳐나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도 이젠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무던히도 참아왔는걸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한도가 다 될 때 그때가 무서워요. 아, 베르호친 씨가 오셨네요. 뾰트로 일리치 베르호친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홀라코바 부인은 갑자기 얼굴을 빛내면서 소리쳤다. 늦으셨네요. 늦으셨어. 자,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얼른 얘기를 들려줘요. 내 운명을 결정해 주세요. 그래, 어땠어요? 그 변호사는 아니 어디 가세요? 알렉세이 씨. 리저한테 갑니다. 그래요. 그럼 잊지 마세요. 방금 내가 부탁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정말로 내 운명이. 물론 잊지 않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그러나 저러나 이거 너무 늦었는걸. 알료샤는 총총히 걸어나가면서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에 꼭 들려주셔야 해요. 가능하다면이 아니에요. 아니면 난 죽어버릴 테야. 하고 홀라꼬바 부인은 알료샤의 뒤에서 소리쳤으나 그는 이미 방에서 나가 버린 뒤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